오늘 또 영상을 좀 모질 많이 찍네요. 뭐 어떤 거냐면요. 재무관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재무관리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지금 재무관리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무엇을 공부. 그쵸? 요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재무관리를,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계신 분도 계시죠? 시험 목적에서 가장 재무관리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는, 요 CPA 하고요. 그 다음에 CFA. 요 두 개, 국내 시험에서는 CPA, 해외 시험에서는 CFA. CFA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있어요. 1, 2, 3 다 재무관리 물어봐요. 그쵸? 재무관리를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어렵게도 물어보고, 쉽게도 물어보고. CPA는 이제 1차에서는 재무관리가 경영학 원론이라고 경영학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2차에서 재무관리는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나오죠. 어쨌거나, 이 재무관리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방대한데, 재무관리도 공부하다 보시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뭐냐면은, 재무관리가 자본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예산. 그쵸? 자본예산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투자 타당성. 근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자본예산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화폐 가치. 그렇죠. 화폐 가치면 화폐 현재 가치죠. 돈을 이제 평가할 때 똑같은 시점에서 놓고 돈을 평가가 되는 거죠. 이제 100년 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같은 시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죠. 화폐에 대한 가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현재 가치. 그렇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하니까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야, 이거 연금에 대한 가치. 그쵸? 연금등본에서는 이제 무한연금, 만기가 없는 거. 그쵸? 아니면은 유한연금에 대한 거. 이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연금. 그죠? 또 연금도, 유한연금이라도 연금이 일정하냐? 연금이 성장하냐? 그쵸? 무한도 일정하냐? 성장하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뭐랄까, 공식이 많아지고 헷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인 거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죠. 근데 위험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험을 일반적으로 재무관리 교과서 보면요. 위험 부분을 뒷부분으로 보내요. 그래서 처음에 자본예산 할 때는 요 위험이라는 거, 할인율이라는 개념이죠. 할인율을 이제 주어진 걸로 보죠. 그래서 자본예산 하려면 또 필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 그죠? 현금 흐름 추정. 그래서 현금 흐름 추정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죠. 그리고 나서 또 서브로 나오는 게 자본예산 했으니까 투자안을 평가해야 되죠. 투자안 평가. 투자안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NPV,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IRR, NPV, IRR은 친구니까요. 세 번째 이제 PI, 그렇죠? 이제 수익성 지수법. 네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이익률. 다섯 번째 우리가 말하는 회수기간, 회수기간법이죠. 회수기간법.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PI법이죠. 왜냐면은, 요 PI법도 보면은, 일단은 A라는 투자안이 있으면, 이 투자안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A하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우리 돈은 제한돼 있고, A, B 둘 중에 얼마냐. 근데 문제는 얘는 투자안의 수명이 3년이고, 얘는 투자안의 수명이 4년이에요. 그럼 3년하고 4년을 그대로 비교 못 하잖아요. 투자안의 수명을 12년으로 서로 일치시키든가, 1년당 수익을 비슷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투자안을 비교해서 투자안을 평가할 때, 이게 이제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CPA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NPV하고 IRR 계산하는데, 또 NPV에 또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RR의 이론적인 배경들, 그럼 누가 더 좋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자본예산이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거의 안 물어보죠. 그냥 이런 게 있다. 회수기간법도 두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을 고려한, 그쵸? 그러니까 할인율을 고려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회수 기간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무시하고 회수 기간이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건, 이제 큰 틀을 본다면, 일단은, 이러한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예산을 이제 공부할 수 있죠. 물론, 그리고 이제 자본예산이 끝나면, 물론 이제 CPA 뒤에는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소유와, 그렇죠? 경영에 대해서 분리하는 이론적인 기틀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메인 스트림이라기보다는 곁가지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예산이 끝나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 그렇죠. 나오는 부분이 이번에는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이죠. 수익률 간의 관계다. 이게 뭐냐? 우리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죠. 할인율.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률이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냐.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배 원리라는 걸 배워요. 이걸 왜 배우냐? 왜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이런 자산을 선택하냐? 즉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죠? 사람들은 주식을 혹은 부동산을 혹은 채권을 구입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누죠. 그죠? 위험 회피.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위험 중립. 그죠? 세 번째 사람은 위험 선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 아니다. 좀 더 어렵게 가면은 위험 회피 사람을 위험 중립, 위험 선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성 등가법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성향을 좀 뭐랄까 이론적으로 좀 규명하려는 거. 요게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대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이거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자산이 나오고 그 중에 사람들의 이제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게 사람들의 이제 주관적인 성향이죠. 이건 객관적인 투자 대상이고. 그래서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배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지배 원리는 뭐냐?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즉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분산은 위험이죠.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을 높은 걸 선택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다. 그럼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또 뭘 계산하냐? 그죠? 야, 수익률도 이런 말은 산술 평균 수익률, 그죠? 기하 평균 수익률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수익률이라는 게 이건 과거치 아니냐? 과거치. 미래치는 어떻게 되냐? 미래 값은 기대 수익률 아니냐? 그죠?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보는 거. 분산도 과거에 대한 분산인데 또 배운 다음에 이게 모집단이 뭐냐? 보면 표본집단이 뭐냐라고 이제 계산해가지고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계산할 때 훨씬 다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그럼 분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니까 이제 분산을 배우는데 문제는 요건 A라는 자산만 있을 때 그렇죠? 요 수익률하고 분산은 괜찮아. 근데 A하고 B가 결합하면 어떤 거지? 아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공분산. 그래서 코베리언스 나오고 이 공분산을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값을, 그쵸? 확률 변수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좀 배우죠? 이 확률 변수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A가 상수면, EA는 그냥 A다. 베어런스 A는 이게 상수면, 이게 0이다. 근데 이거를 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암기해요. X 플러스 Y, X하고 Y도 확률이 주어진 변수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을 이제 묻혀주면은, EX 플러스 2y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고 x 플러스 y가 확률 변수인데 여기다가 분산하면은 베어런스 x 플러스 베어런스 y 플러스 2 코베런스 xy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배우는데 또 여기다가 야 x하고 y 있잖아. 그러면 wx 플러스 wy 투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투자 비율을 넣는다면 얘는 이제 wx wy의 y 여기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wx의 2x 플러스 wy의 2y 이렇게 기대값이 되고 얘에 대한 확률 변수는요. wx의 x, wy의 y의 베어런스를 붙여주니까 얘는 wx는 상수인데 살아있으니까 wx의 제곱, 시그마 x제곱, wy의 제곱, 시그마 y의 제곱, 그쵸? 2, wx, wy, 코베리언스 xy.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코베리언스가 뭐야? 나 처음 본 건데. 코베리언스는 보니까, 그쵸? expectation x-2x에다가 y-2y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확률 변수 때문에 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이거 암기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좀 하나의 좀 좌절을 느끼는 거죠. 어쨌거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죠? 포트폴리오 뭐야? 그죠? 두 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이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하고 그죠? 이 위험을 계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배 원리를
알게 되는 거고. 야, 이제 지배 원리 알았으면, 그쵸? 무차별 곡선 알아야 되느냐. 근데 무차별 곡선은 내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그죠? 그때 무차별 곡선은 이건데, x제와 y제가 있는데,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요 i제로에서 i1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얘는 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왜 1로 갈수록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시그마 P하고 ERP 해가지고 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기 무차별 곡선은 뭐 한계대 체율이 체감하고 증가하고 와 이거 배우고 얘 무차별 곡선은 누구는 왜 이게 가파르고 기울기가 누구는 왜 이렇게 완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도 또 하나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 무차별 곡선하고 그쵸? 이제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만나면 효율적 투자선이죠. 시그마 P하고 ERP가 만나면 이 효율적 투자선이 있고 무차별 곡선이 있어. 그럼 얘는 그쵸? 이렇게 얘는 보수적인 투자자, 얘는 보수. 얘는 그쵸? 덜 보수,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말하죠. 공격적인 투자는 이렇게 만나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또 이제 이론을 확장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하냐? 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위험 자산만 존재한다고 했어. 만약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다 보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있고 여기 무위험 자산이 있고 여기서 여기를 이제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하자라고 탄젠트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많아지면은 무슨 포트폴리오지? 이게 이제 변한 게 이제 CML 선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CAL이죠. 그죠? 캐피탈 에셋 얼로케이션 선으로 됐다가 CML 선으로 갔다가 그죠? CML 선이다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물론 요 전에 위험 자산이 있을 때 이제 분산 효과에 대해서 배우죠. 분산 효과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나에서 배우고 요 CML 선을 통해서는 저 무위험 자산하고 이제 분산 효과 나오니까 당연히 로에 대한 거, 상관계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또 이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나오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게 CML 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CML 선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CML 선이 나오고 그래서 올 때 이 CML 선을 배운 게 야, ERP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그쵸? ERM 마이너스 RF에다가 시그마 M을 그죠? 시그마 P로 한 거다. 요게 바로 이제 최대한 그죠? 위험 한 단위당 제일 높은 이제 수익률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얘기다. 또 CML이 나온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 CML은 또 문제가 있어. 너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CAPM으로 해보자. CAPM은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이 나오죠. 이 가정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 민 베어런스, 그렇죠? 마코이츠 앞부분에서 배웠던 지배 원리에 의해서 나온 요 민 베어런스 가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몇 개 가정을 더 넣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 M이라는 게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뭐 동질적인 가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동질적하고 그다음에 1기간만 우리가 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CAPM을 나오면서 요때 나오는 게 이제 베타가 나오는 거죠. 베타가 무엇이냐? 그때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되게서 요거 체계적 위험과 그죠? 체계적 위험과 요 비체계적 위험이고 그죠? 비체계적 위험이고 요 베타라는 거는 이제 체계적 위험을 하는 거고 베타가 수리적으로 뭐냐 어떤 개별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인데 이거를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눠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베타고 그죠? 시그마 M 제곱이죠. M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베타라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그죠? 요 베타라는 그죠? 말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APM 선이 나오고, 이제 시그마 P가 아니라, 그죠? 베타라는 게 나오고, 얘는 이제 ERI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ERI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ERI는 RF 플러스 베타에다가 ERM 마이너스 RF, 요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요게 M이고 그쵸? 이거보다 많으면은 이거는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 적으면은 요걸 차익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나서 이제 CAPM하고 요 CAPM이 나온 게 이게 뭐냐? SML 선이다. 그래서 SML 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CML 선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얘네 차이가 뭐고 같은 점은 뭐고. 이게 다 끝났으면은 야 그러면은 요 CAPM을 우리가 현실에서 응용하려면 어떤 걸 해? 그래서 SCL 선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특성선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게 그쵸? 근데 개별 주식이 이게 요렇게 나오는 거죠. RI라는 거는 RF 대신 RI는 알파 I 플러스 베타 I RM 마이너스 알파 I 플러스 엡실론 I 좀 더 나면 RF 플러스 베타 I RM 마이너스 RF 플러스 엡실론 I.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APM에서는 분명히 ERI였잖아요. 이 기대값이었는데 이 기대값이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차가 나오면서 요때 조금 알아야 될 게 이제 회귀 분석이죠. 그죠? 단변수 회귀 분석. 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SCL을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요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베타를 구하는 거죠. 이 변수가 뭐예요? RM-RF하고 RI와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요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요 알파 값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요 SCL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뭐 샤프 레이쇼에서 투자안에 대한 그 타당성이 아니라 투자의 그 얼마나 잘 투자했냐 위험 대비 그죠? 물론 투자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투자를 잘한 거 아니잖아요. 채권 포트폴리오는 연간 투자 수익률이 5%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15%예요. 그래서 주식은 그럼 이럴 경우에 절대적인 수익률이 주식이 채권보다 높다고 이 주식 포트폴리오 잘했냐? 아니죠. 주식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베타 위험이 얘가 1.2고 채권이 갖고 있는 베타 위험이 0.2라고 가산하면 그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이걸 샤프 레이쇼냐 그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젠센의 알파냐 그죠? 하나가 지금 트레버스? 아닌데 하여튼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 시장 지표에 대해서 그죠?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야, 너 세상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왜? 야, CAPM이 뭐니? 마켓 포트폴리오, 그쵸? 마켓 포트폴리오 하나로 어떻게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그래? 이거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로스의 비판이죠. 롤의 비판인가? 롤인지 로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롤의 비판은 뭐냐? 야, 요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게 진짜 존재해? 야, 거짓말 마. 이 마켓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금도 있을 거고, 은도 있을 거고, 다른 광석, 미술품, 모든 위험 자산이 있는데, 위험 자산을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비율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CAPM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 이게 실제 실행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야, 나는, APT 만들래. 왜 APT가 사람들이 보면은, CAPM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잖아요. 그 자본에 대한 가격 결정 모형을 알겠는데, APT는, 야, 이게 차익거래 결정 모형이라는데, 왜 차익거래가 안 나오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얘 중요 과정들은 뭐, 마켓 포트폴리오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상태, 시장의 균형 상태에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중요한 거. 이 CAPM에서 여기도 나와서 어디다 이용할래? 그래서 CAPM에 SML 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저평가, 그쵸? 여기 있는 건 고평가. 그래서 저평가, 고평가를 보고 또 CAPM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말한 자본예산에 있는 할인율, 그죠? 할인율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야, APT는 야 이건 너무 마켓 포트폴리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균형이야. 균형은 뭐냐? 일몰일가 법칙이야. 일몰일가가 뭐냐? 차익거래가 없어야지 균형이지. 그래서 요 차익거래에 대한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더 모어 웰스 그죠? 더 모어 웰스 더 많은 부를 좋아해. 1원이라도 더 많은 거. 그래서 1원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차익 거래를 한단 말이야.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 APT 모형을 좀 전개를 하죠. 근데 APT 모형은 실제로 잘 안 써요. 그래서 APT 모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ERI라는 거는 뭐 람다 제로 플러스 베타 I1 그렇죠. 람다 1 플러스 베타 I2 람다 I2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다음 엡실론 I 뭐 이런 식으로 APT가 있다.
거야. 그래서 APT 모형을 저 얘기해서 얘랑 또 CAPM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T가 뭐가 문제고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요 공통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투자론이라고 얘기하는 재무관리의 투자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자본 구조죠. 즉, 이거죠. 그 보시면 BS 중에, 야,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 왜? 이거는 자산은 자본 예산이잖아요. 자본 예산에 대해서 알려면, 그쵸? 현금 흐름도 알아야 되고, 리스크도 알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야. 회계 재무제표 만들면, 거기서 취하면 되고, 이 리스크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알 수 있는 게 CML, 그쵸? CAPM, APT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알았어. 이번에 이제 부채하고 요 자산을 취득하려면 남의 돈하고 주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는 얘네들에 비해서 그쪽 기업 가치가 캐시플로우가 일정하다면 이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주는 WACC를 최소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일정해주는 어떤 모형이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M, 초콜릿은 아니죠? MM이라고 1958이죠. 1958년도에 이 사람이 텍스가 없을 경우에 이제 무관련 이론 만났다. 그래서 이 무관련 이론 하셔가지고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 가치가 같다라고 하고 그렇죠? MM이 1963이라고 해가지고 야 아니야 이제 법인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저 밸류 S는 밸류 B 플러스 B 곱하기 T만큼 있는데 이거를 문제는 여기서 이론적인 증명이 하는 거죠. 요 차이거리를 통해 가지고 얘도 이론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증명 과정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MM 나오기 전에 이제 전통적인 자본 구조 해가지고 전통적 자본 구조 이론 해서 몇 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이런 것들 공부하면 되고 MM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거 MM 이후에 그죠. 현대적인 자본 구조가 뭐 있냐. 그래서 첫 번째 뭐 대리인 비용, 그쵸? 파산 비용, 그쵸? 뭐 정보 비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패킹 오더. 자본 구조는 과거에 그냥 그 의사결정의 집합이야.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 거죠. 그죠? CAPM 같은 경우 투자론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딱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가 있지만 이 자본 구조, 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고 어떤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낮고 왜 그럴까? 목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할까에 대해서 누구는 있다, 누구는 없다라고 다 이론적인 얘기만 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럼 부채 비율이 몇 %야? 이 얘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왜냐면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실무에서 적용하려면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MM 이론이 자본 구조 이론이 끝나요. 그렇으면 다시 또 보시면 자본구조 이론이 끝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BS가 있었잖아요. 에셋, 그죠? 데트, 에쿼티가 나오면 야 그러면 돈 번 거 어떻게 해?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을 주주한테 배당해야 되잖아. 그럼 배당 어떻게 되지? 야 배당은 그쵸? 관련이 있다. 배당을 많이 하면은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배당을 적게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제 그죠? 배당과 관련이 있다라는 기업 가치가. 두 번째는 무관련이 있다. 무관련. 세 번째는 그죠.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썰을 푸는 거죠. 이때도 이제 MM이 나오고 그죠. 이때는 이제 MM 이론이 또 많이 이제 전개가 되죠. 법인세가 있을 때 없을 때 그죠. 세 번째 세금은 뭐냐. 세금이라는 게 법인세만 얘기했지요. 이제 법인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개인소득세 나오고 그죠. 개인소득세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사채시장의 균형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정리하고 이거는 이제 MM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고 그 외에 혼자 나오는 이론들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RP 스탁 퍼치스 해가지고 이제 주식 매입인 거죠. 주식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는 게 더 낫다. 뭐, 누구는 세금이 높으니까, 뭐, 배당의 고객 효과라는 게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당 관련된 이론들을 배워요.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효율적 시장 가설이 한번 나오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 나와가지고, 그죠?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서 강형, 그쵸? 두 번째, 강형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약형 나오고, 두 번째는 뭐 준강형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강형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형, 중강형 쭉 나오면서 약형은 이런 거죠. 쭉 보시면, 그쵸? 쭉 보시면 이거죠. 얘가 약형, 그쵸? 약형. 얘는 준강형, 얘는
강형. 약형은 뭐야? 과거 정보 갖고는 우리가 초과 수익 얻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이 강형을 약형으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어떤 일인 거야? 수익을 잊을 수 없고, 주식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 물어보고. 강형은, 그쵸?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 그다음에 중강형은, 그쵸? 아니죠. 현재 이용 가능 정보, 내부자 정보, 내부자 정보 가지고, 중강형은 이제 과거 정보, 플러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 이런 거다. 이게 효율적 시장인데, 그럼 이걸 진짜로 사람들이 테스트했을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야, 시장 이상 현상이다. 시장 이상 현상이다. 그죠? 아노말리라고도 하죠. 아노말리가 이상인 거니까요. 이런 아노말리가 있대더라. 이 아노말리가 뭐냐? 즉, 강형, 약형, 중강형에 안 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1월 효과가 있더라. 그쵸? 뭐 금요일 날은 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월요일 날은 주가가 떨어지고 뭐 저PER, 뭐 소외기업에 대한 효과.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더 어렵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논문 쓸 때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중강형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효율적 시장이면은 슉 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과도하게 오버슈팅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게 발생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다 그러고 근데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이죠. 우리가 크게 보면은 컨트롤에 대한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전략이 있죠. 컨트레이는 뭐예요? 과거에 주가 떨어진 애들만 포트폴리오 모아가지고 만들면은 주식이 더 수익이 좋을까? 모멘텀은 야 지금 주가 오른 애들만 모아가지고 한다면 많이 오른 애들이 많이 오를까? 그래서 컨트레이 전략은 뭐 다른 말로도 우리가 뭐 루저 전략, 뭐 얘는 위너 전략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효율적 시장 가서 쭉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의 파트 이루고 야 이제 좀 끝나나 보다 했더니만 또 하는 게 이제 APV 그쵸?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MPV를 가지고 했지 않냐? MPV라는 건 뭐예요? 그죠? 주가에 보면은 이제 세금 있을 때 효과, 그죠? 세금에 대한 효과, 세금 없을 때 효과인데 APV는 어떤 투자를 하면은 그죠? 100% 무부채 기업이 투자한다고 가정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에 대한 가치 요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기업 어떤 투자 안에 가치를 구해보자. 요게 이제 조정평가법이죠. 요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나와보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10가지 말하면 우리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기업 재무라는 이제 하나의 단락이 끝나요. 이거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 야, 그쵸. 다시 말하는 이제 파생상품이 나오는 거죠.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물과 선도 거의 같은 건데 이걸 뭐 거래소에서 하냐 안 하냐 그쵸 그다음에 옵션 그쵸 옵션이 있고 세 번째는 스와프가 있죠. 주로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하고 선물 선도 하니까 F는 S에 1 플러스 R에 T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백어데이션 가설이니 콘텐코니 선물에 대한 가설 그다음에 얘와 둘과의 그 차익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선물이라는 게 파생상품이잖아요. 그럼 기초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초자산이, 그쵸? 예를 들어, 이자율이다. 그러면은, 얘는, T빌 가지고 얘기하죠. 미국 T빌 선물. 문제는 이 T빌 선물 가격을 보는 거, 표시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T빌에 대해서, 아니면 T본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이자율에 대한, 그죠? 선물, 아니면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 그죠? 새로 말하는 게 돈에 대한 선물. 그래서 이 기초자산을 바꿔가면서 선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요. 물론 어렵게 들어가면 요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에 대하고 특이사항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옵션 나가면은 두 가지죠. 풋하고 콜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때 배우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풋콜 페러티를 배우는 거죠. 풋콜 페러티 해가지고 P 플러스 S는 C 플러스 프레젠트 밸류 X. 그래서 풋콜 페러티라는 건 콜 가격을 알면 내가 풋 가격을 알 수가 있고 풋 가격을 알면 콜 가격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배우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우리가 옵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죠? 옵션에 대한 수익률 그래프들. 그죠? 기본적으로 콜 옵션 이렇게 생겼어. 풋 옵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뭐 불 스프레드, 그죠? 컴비네이션, 스트레드 뭐 여러 가지 그죠? 온갖 그런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률 그래프를 만들죠. 또 옵션에 대한 거. 또 옵션은 또 뭐 내재 가치니 시간 가치니 이런 거 배우고 잠깐 또 지워보면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또 옵션의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5가지잖아요. 무위험, 이자율, 그쵸?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 그쵸?
세 번째는 기초자산의 가격, 네 번째는 행사 가격, 다섯 번째는 변동성. 변동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것도 뭐 역사적인 변동성이냐, 내재적 변동성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무위험 이자율이 변할 때, 그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델타, 뭐 감마, 뭐죠? 여러 가지, 그쵸? 각각의 변수들이 하나씩 변할 때 민감도에 대한 분석을 하죠. 이거 하고 또 옵션을 통해 가지고 해지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첫 번째가 포컬 페러티였죠. 포컬 페러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이양분포 모형이죠. 이양분포. 여기 현재 우리가 보면은, 현재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H하고 C. 그쵸? 어떤 무위험 포트폴리오 만들었어. 1기간 후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1기간 이양 옵션 모형이고, 어렵게 나온다면 요 2기간을 만드는 거죠. 요 2기간 이양 옵션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역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예, 이양 옵션 모형 계산하려면요. 2기간짜리 계산하려면 진짜 한 숙련 돼가지고 시험에 막 특화되게 공부하면 한 10분, 15분 걸리고,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면 막 30분도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래가지고 이양 옵션인데, 문제는 주가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업이든 다운이든, 여기서도 업, 다운. 업, 다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2기간이면 주가가 두 번 변하는 거잖아요. 두 번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에 많기까지 주가가 두 번만 변하겠어요? N을 무한대로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숄저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숄저 모형에 대해서도 또 배워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려면 이 블랙숄저 모형에 대해서 이론 도출을 하는 거죠. 또 제대로 가려면 여기 보면은 블랙숄저 모형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모형을 이제 무작위 모형이다. 그쵸? 이제 브라운 운동을 한다. 이토 무슨 뭘 한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이 블랙숄저 모형도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콜옵션의 가격은 X에 뭐 2의 마이너스 RT, 아니요. C는 X에 2의 마이너스 RT 마이너스 X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길잖아요. 그래서 D1은 뭐 어쩌고저쩌고, D2는, 그죠, D1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T.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보통 주어지죠. 요 수식을 주어주는데, 문제는 요 D1, D2를, 알아도 보면, 뒤에 보면 통계표 해가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통해가지고 배우는 거고, 또 블랙숄저 모형은 이제, 로고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거죠. 로고 정규분포. 그러니까, 요 로고 정규분포가 뭐야. 그래서 통계학에서도 조금 더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이걸 OPM이라고 부르죠. OPM 모형을 이용하고.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해지를 하고,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실물 옵션이라는 것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는 게 옵션 파트에서 파생상품 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합이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재무관리 교과서는 수합을 잘 안 나오지만 CFA 공부할 때는 수합도 엄청나게 배웠거든요. 그럼 수합이 뭐냐? 그죠? 돈을 서로 그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야. 그러면 수합도 보면요. 이자율에 대한 수합, 그쵸? 그 다음에 통화에 대한 수합, 여러 가지 수합이죠. 수합할 때, 그쵸? 수합하면 왜 돈을 벌지? 왜 수합하려는 사람들, 즉, A라는 현금을 갖고, A, B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얘한테 주고, 그쵸? 얘는 지가 받는 돈을 A한테 주는 거잖아요. 서로 주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은행끼리 수합하는 게 금리를 줄일 수 있다. 차익금리를. 그래서 차익금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럼 얼마큼 줄이냐? 총 1%를 줄였으면, 예를 들어, B가 얼마큼 가져가고, 줄인 금리를 A가 얼마큼 가져가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합에서 또 배우는 거죠. 요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재무관리 교과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수합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 일단락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 국제재무관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국제재무관리는 뭐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환율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거.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뭐 물가 차이냐? 그렇죠? 이자율 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또 국제재무관리를 국제투자를 하면 국제 분산 투자가 되잖아요. 분산 투자하면 더 투자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죠. 왜? 그 자산 간의 로 XY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 분산 투자에서 얻는 효과가 뭐냐, 이자율 효과는 뭐냐, 이자가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냐, 국제 분산 투자를 예를 들어 이제 실무에 응용하면은 뭐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사례를 주면서 어떤 식으로 NPV를 계산해야 되느냐,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국제, 그죠? 해외 사례를 우리가 CAPM에다 적용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제 이제 분산 투자, 국제 재무관리 쪽에서 쭉 나와요. 이러면 일단 일단락 재무관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큰 흐름만 이제 배운다면 첫 번째 자본예산이죠. 자본예산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죠? CAPM
CAPM, 세 번째 APT, 그죠? 네 번째 자본구조, 다섯 번째 배당, 그죠? 여섯 번째 이제 파생상품. 파생상품에서 우리가 주는 게 OPM 모형이죠. 옵션 프라이싱 모델.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가격결정 모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CAPM, APT, OPM. 요거 만든 사람들 아마 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제재무관리. 요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거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국내 시험에서 이제 커버하는 분야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CFA 시험까지 간다면 투자에 대한 운용 성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헤지 펀드는 어떻게 계산하냐, PEF는 어떤 거냐, 벤처 캐피탈 얘기도 배우고, 그죠? 거기다가 헤지 펀드, PEF,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온갖 투자 회사들이 많아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그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인덱스 전략은 어떻게 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인덱스부터 이제 패시브 전략이죠. 네. 액티브 전략은 어떻게 짜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재무관리인데, 요 말씀드린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엔 재무관리의 어떤 뭐 엑기스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알파들은 그냥 그때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남아가지고 재무관리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면 주로 이런 걸 공부하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